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우리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한할 정도로, 정말 희한할 정도로 여성과 관련된 추문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부르면서 깨시민인 척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라는 척하는 인간들의 위선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시에 이제 추행했다라고 하는 민중예술가, 이 민중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민중 화가 이쪽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가장 영번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번에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관련된 추문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웃긴 일인 것이고, 그리고 더 웃긴 게 이렇게 이제 추문이 터져가지고 서울시 이 사람의 작품을 철거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아니 서울시에 국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전시를 해놨는데 국민들을 대표할 수 없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치욕을 주는 그런 예술가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철거하는 게 당연지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철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성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뭐예요? 정작 박 전 시장 그런 어떤 추문이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냥 이 민중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 사람의 작품을 철거하는 걸 막아서는 그런 집회를 열고 앉아있으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인간들은 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선, 내로남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단식 투쟁하는 걸 보면서, 단식 투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단식 쇼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거나 단식 쇼하는 걸 보면서도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자 옆에 지금 보십시오. 눈에 띄는 여성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진성준이고요, 일단 고민정이가 저기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최민희가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최민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올릴 것이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공정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최민희가 어떻게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최민희 임명 안 하면은 협조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자기를 둘러싸고 이런 식의 공정성 시비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 사고가 박힌 인간이라고 한다면 좀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쫄래쫄래 이지만 단식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알랑방에다 끼고 앉아 있으니까 냄새가 진짜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도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저 진짜 가증스러운 기회주의자 최민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진으로 보더라도 냄새가 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저기 지금 또 가 있는 그 의원이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소영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과 최민희 두 사람이 건네는 말도 진짜 코미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소영 의원님 파이팅. 요새 원희룡 보내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투력장. 그러니까 무슨 이소영이한테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원희룡 보내는 건 너무 잘하고 있어. 도대체 이소영이가 언제 원희룡을 보냈는데요? 지가 보내시면 보내줬지 언제 원희룡을 보냈는데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이성과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원희룡 이성을 보냈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는 무슨 원희룡 보내는 거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질 않나. 그리고 또 옆에 그 최민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죠, 그쵸?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력 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겠다라고 우기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간을 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협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됐거나 하나같이 그냥 어떤 거겠습니까? 끼리끼리 돌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인간들 머릿속에 무슨 공영방송의 공정성, 이거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진짜 고민정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웃긴 인간인 게 양심이 있으면 아니 본인 스스로가 그 KBS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아나운서 출신으로 약간 그래도 뭐 언론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언론인이라고 한다면은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옆에 지금 이재명 옆에 앉아가지고 방송이 어떻다라는 등 언론사들이 어떻다라는 등 기자들이 뭐 편향돼 있다라는 등 진짜 기가 찰 뿐이에요. 그리고 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지금 이재명의 단식 투쟁할 때 뭐 몇 번이나 지금 가가지고 고민정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문정복이가 가가지고 저렇게 또 뭐 알랑방 끼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고민정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한마디 거들지 않습니까? 뭐 단식을 내가 좀 대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뭐 경쟁이 뭐 심하다 뭐 이런 소리나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게 고민정인데 그 현장에 고민정이가 또 저런 소리 말고 또 얼마나 또 헛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스트레스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일단은 대표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 곡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대신 울어주는 노비가 곡비인데 그 역할이 정치인의 역할이란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고민정이가 헛소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은연중에 지금 자기 진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곡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곡비라는 게 뭐냐? 조선시대 때 돈을 받고 대신 울어줬던 누군가가 죽으면 대신 울어주는 그 노비를 곡비라고 하는데 정치인의 역할이 마치 곡비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또 이렇게 쳐다봅니까? 이재명을 저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기는 곡비 역할을 할 테니까 누구만 이제 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만 죽으면 된다 그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렇게 죽으면은 자기가 대신 울어주겠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고민정의 어떤 입장, 이재명이가 죽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입장이 한두 번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요게 이제 그 3월달이죠.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고민정이가 뭐라고 했냐? 이재명 거치 그 판단은 늦여름 초가을쯤에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을 데리고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양쪽에 다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못해도 여름 조금 지나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여름 조금 지나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그렇죠? 딱 지금 9월달이 여름 조금 지나고 그 지금 시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은연중에 그러니까 뭐 은연중에도 아닌 것이고 제가 보기에 100%입니다. 고민정이가 지금은 무슨 뭐 이재명 옆에 저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민정이가 지금은 이재명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단식을 지금 몇 번 하고 단식 쇼를 몇 번 할 때도 계속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같이 찍히고 앉아있지만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가장 먼저 배신한 인간이 누구다? 고민정이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거는 뭐 고민정이 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붙어있는 코딱지 청소부 박찬대도 마찬가지예요. 두고 보십시오. 얼마 지나고 나면은 코딱지 청소하고 있던 박찬대가 코딱지 떼가지고 이재명한테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고민정이가 옆에서 뭐 이재명의 그 비위 맞춰주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MB 정권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언론장악 문건을 가지고 이동관 씨는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저 자리였으니까 이재명 옆에서 알랑방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씨라고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썰전을 벌이다가 고민정이가 놀랍게도 아예 대놓고 이동관 위원장 앞에다가 이동관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과방위 전체 회의 도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을 듣고 고민정이 뭐라고 합니까? 답변하는 걸 보니 이동관 씨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회의 도중에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고민정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 직책을 빼버리고 이동관 씨라고 부른 겁니다. 이동관 씨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한 행위자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저 인간들, 이 인간들의 사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겁니다. 왜? 이 인간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때 배신할 1순위 사람들이니까요. 두고 보자고요. 그게 고민정이가 살아온 방식이고 그게 고민정이가 정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